자, 이제 17페이지 5번에 가산세 나와 있죠? 그 정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뭐다? 신고, 납부 의무죠. 이거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죠?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공부할 때 용어 정의를, 이 가산세 용어 정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보면 뭐 신고 의무 이행하지 어쩌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틀리긴 안 나와요. 그럼 이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틀리게 되냐면 다만 돼 있죠?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지문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맞게 나오고 꼭 거기를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가산금은 고지서가 나왔을 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별개다,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면 이때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외에는 틀리게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용어를 공부할 때는 꼭 뭘 꼭 기억해라. 가산세 용어가 나면 다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문제 풀 때 집중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거기만 조심하셔라. 자, 그다음에 가산세 성격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격 쭉 있죠? 뭐 부가세 어쩌고 돼 있는데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2번에 가산세 성격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얘는 조세는 아닌데 원래는 가산세도 조세 일종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그 세금 자체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 자체는 감면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세를 감면하게 됐어. 그러면 가산세를 감면 안 해주겠다. 왜? 이거는 이행을 안 해가지고 붙은 거기 때문에 감면 안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고. 3번에 가산세 적용 세목 나와 있죠. 뭐 지방세, 국세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배우는 세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우리가 배우는 거 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죠. 걔가 신고납부라고 했잖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 가산세 내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어디서 나와요? 취득세 가면 똑같은 얘기 나오고 등록세 가면 똑같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서 한번 보시면 가산세를 수업 시간에만 4번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계속 꾸준히 가면 정말 많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고 듣고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근데 그 많이 봤던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게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꾸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산세 구체적인 내용이 그랬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에서 일반 무신고 그래가지고 뭐 나와 있죠? 용어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붙는다 해가지고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뒷장 넣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정 무신고. 부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너 한번 죽어봐 40이죠. 과소신고 나오죠? 밑에 동그라미 1번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니까 10%. 그죠? 그리고 부정은 무조건 얼마?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 가산세 내용이 나왔을 때 막 구체적인 필요 없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프로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올해 시험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또 나올 일은 앞으로 뭐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 보는 동안 안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또 나올 때까지 시험 보면 참 오래 공부하는 겁니다. 오래. 그죠? 너무 오래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래 공부하면 되지. 단방에 다 끝내야지.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뭐 막 세부적으로 막 설명 쭉 돼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해라? 그죠? 비율만.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 그럼 너 한 번 죽어봐 40%. 그리고 납부 1일 만분의 3. 끝.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9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보충학습 바로 밑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나오죠? 그죠? 그 박스에 나오죠. 거기 보면 1일 만분의 3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분의 75가 한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돼 있죠.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는 국세는 해당성 없고 누구만? 그죠? 지방세만 해당이 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20페이지 4번에 가산세 감면 나오는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산세 감면은 됐고, 그 다음에 그 20번에 밑에 3번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라고 돼 있죠? 기한 후 신고. 그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자, 이 부분은 기한 후 신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로 많이 나옵니다. 기한 후 신고는. 그 시험에도 나오면 취득세 파트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다른 파트는 안 물어봐요. 거의. 그죠? 그 나중에 취득세 파트 가면 또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나온 김에. 그냥 개념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잘. 자, 기한 후 신고. 자, 요거는 우리 지금 여기는 총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라? 취득세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왜? 어차피 나오면 취득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이거를 취득세하고 등록세 대상 됩니다. 등록세 대상 되는데 여기서 부로 시험에 나와요. 거의. 등록세 나온 적이 없어. 만약에 나오면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취득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취득세 파트 가면 이게 또 나와요. 그럼 그때 설명을 한번 더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기한. 그냥 해석하면 돼. 그대로. 독해하듯이. 자, 이 기한은 어떤 기한을 말할까요? 제가 뭐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그죠? 취득세 기준으로 생각하시라 했죠? 자, 그럼 이때 기한은 뭘 말한다? 그죠?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말합니다. 그죠? 취득세 신고 납부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자, 근데 기한이 뭐 있대요? 지났답니다. 지났다. 그죠?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다는 얘기는 얘가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무엇이 부과된다겠죠? 신고 납부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가산세. 그죠? 얘는 그러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얘는 이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이미 된 거죠. 그런데 나한테 뭘 하래? 신고를 하래. 이미 기한 지나서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기한 지나서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래. 그랬더니 신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했더니 여전히 가산세를 다 그냥 원금 내 다 내. 그럼 뭐 들어 신고해요? 어차피 뭐 일어나죠. 똑같은데. 그럼 빨리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뭐다? 내가 이미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금을 깎아주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원금이 있고 여기 가산세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원금과 가산세 중 무엇을 깎아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원금 안 깎아주죠. 가산세를 깎아줘. 가산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결국 이 가산세도 누가 내는 거야? 내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지들 인심 쓰는 거야. 지네는 어차피 원금만 받으면 되거든. 근데 가산세는요, 과세권자 입장에서 꽁돈인 거야. 왜?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내가 신고했으면 원금만 받고 끝인데 고맙게도 내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금을 좀 더 빨리 거두려고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깎아주겠다. 그 내 돈 가지고 지가 인심 쓰는 거예요. 자, 뭘 깎아줘? 가산세를 깎아줘. 자, 근데 가산세는 종류가 두 개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두 개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 하나만 깎아줍니다. 자, 둘 중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어느 걸 깎아줄까요? 딱 물어보니, 자, 이거는요, 생각을 깊이 하면 지금 딱 물어보자마자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초등학생한테 얘들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가 두 개가 이 중에 하나만 깎아준단다? 그러면 둘 중에 뭘 깎아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생이 걔들이 깊이 생각 안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지. 이걸 얘기하겠지, 이걸. 근데 꼭 보면요, 수강생들은 제가 실강할 때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깎고 이런 생각 꼭 있어요. 아니, 납부는 하라는 얘기도 없어. 여기 뭐래요? 기한 후 뭐 했대? 신고했다잖아, 신고. 근데 무슨 뜬금없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깎아줘. 참 대책 없다니까. 단순하게 가시, 단순하게. 막 생각이 깊으면 안 돼, 이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공부는 단순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합격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의문을 너무 가지고 안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깊이 하고. 제가 말했죠. 이거 공부 학문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학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은요. 그 내용은 뭔지 하나도 몰라. 근데 찍어서 맞았어. 그 사람이 제일 잘한 거야. 답을 맞춘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답을. 내용은 막 깊이 이해하고 있어. 근데 시험 보면 답은 틀려. 그 소용없어. 그거 백날이야. 뭐 논문 쓸 거예요? 6점 맞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너무 깊이 가지 마세요. 그냥 요까지만 가서 답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의문이 가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게 좋아요. 왜? 너무 그러면 이 공부 힘들어져. 할 게 너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 힘들다니까. 단순하게 가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신고 이걸 깎아준다는 거죠. 신고불성시 가산세. 자, 근데 이걸 다 깎아주면 100% 다 깎아주면 가산세 부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평하게는 공평하게. 자,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 그쵸. 반땅이지, 반땅. 그래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뭐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기한 지나고 아무 때나 가서 내가 기한을 신고하면 50% 깎아주느냐? 그건 아니죠. 왜? 만약 그렇게 되면 언제 신고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과세권자 무한정 제가 기한을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고지서 보내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려? 아니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신고납부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기한을 신고. 그러니까 60일간 신고납부해야 되죠? 그냥 기한을 신고하시려면 기한 지나고 한 달 안에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1개월 지나고 50% 경감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1개월 이내. 그러면 한 달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되느냐? 그러면 과세권자가요. 혹시나 여러분이 기한을 신고할지 몰라가지고 신고납부 기한 지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턱게 기다려? 얘가 언제 안 하는지라? 아니죠.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각자 할 일하는 거예요. 각자 할 일. 자, 그럼 뭐다? 과세권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원금에 가산세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요? 원금에다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나한테 보내려고 고지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고지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내가 이제 기한을 신고하려고 했어요. 가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뭐래요? 연말이니까 야, 이제 연말도 가오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 하고 친구가 전화가 왔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친구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술 먹지? 내가 먹자고 안 했죠? 자, 친구가 나한테 술 먹자고 전화했어요? 자, 이 말은 술을 누가 산다는 얘기야? 그렇죠? 친구가 산다는 얘기죠? 나가야지.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전화해가지고 술 먹자고 해놓고 가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안 내. 그리고 더치페이 하자든가 아니면 날 덜어내. 이건 뭐 무슨 경우예요, 이게. 그건 아셔야지. 그 누린 거죠? 먼저 먹자고 놈이 내는 거예요. 그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 먹자. 전화한 놈이 걔가 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으니까 나한테 술 먹자 그랬으니까 지가 산다는 얘기잖아. 얼른 나가야죠. 자, 거기까지 좋아요? 술 먹고 들어왔어? 그럼 오늘 기한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갔더니 집에 갔더니 뭐 했어? 고지서가 띡 하냐. 뭐가 나왔어? 고지서가 나왔어. 그럼 끝. 그럼 기한을 신고 못하는 거야. 왜? 이미 고지가 됐죠? 그럼 내야 돼. 그러니까 뭐 나오기 전에 과세권자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나한테 고지, 통지하기 전에 뭐라 해야 된다. 그죠?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지. 한 달이 이내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기한을 신고를 해야만이 뭔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럽니다. 자, 정리하면 기한 후 신고란 기한, 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데 후가 뭐요? 기한이 지났다. 지나면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뭐래라? 신고를 해라. 그럼 뭘 해주겠다? 내가 깎아주겠다. 뭘 깎아줘? 가산세를. 무슨 가산세? 신고했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대. 다 깎아주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반땅해서 얼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런데 얘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조건이 있다.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하셔라.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0페이지 3번의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 기한 지난 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뭘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에 금액을 감면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왜? 동그라미 2번은 국세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건 국세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취득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법정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가산금 나오죠, 6번. 자, 해서 용어적이 나왔어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고지세계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과, 잘 보세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대. 그러면 그 납부 기한이 아까 7월 16일부터 31일 그랬잖아요. 그 기한까지 안 냈대. 이건 무슨 가산금 얘기하는 거야?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는 무슨 가산금? 일반 가산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용어 자체가. 그럼 몇 프로? 3%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자, 뭐라고요? 납부 기한이 지난 후라고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야? 기한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중가산금. 그러니까 납부 기한 내 안 냈을 때는 일반 가산금 3%고 중가산금은 납부 기한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즉 얼마? 1개월 지날 때마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만 읽어도 얘가 일반 가산금인지 중가산금인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납부 기한 그러면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은 납부 기한 지난 후 일정 이렇게 나오면 중가산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양가로 2번에 일반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그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 몇 프로? 100분의 3. 그죠? 100분의 3. 얼마? 3% 이렇게 돼 있죠. 3번 중가상금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얼마 지날 때마다, 그죠?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 1000분의 12씩 가산하여 추가한다. 이때 기간 초과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양가로 4번 중가산금 적용 한도. 체납된 지방세, 납세 고지세별 세액이 30만 원, 가로 안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혹시 재산세 올해 이제 7월하고 9월에 재산세 내신 분 중에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요, 여기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지방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뭐 지역자원시설세 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토탈 얼마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만약에 25만 원이고요. 얘가 5만 원이고 얘가 5만 원에 쳐봐요.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해서 얼마? 35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방세는 아까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적용 안 하죠. 그럼 얘는 35만 원이란 말이죠. 이때 그러면 얘가 중가산금을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할 때 요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재산세는 이거에 25만 원. 요거는 부가세고요. 요건 나중에 병기 세목이라도 같이 나가는 것 뿐이에요. 편의상 고지세 같이 나가는 거지. 각각 세목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합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가산금, 즉 3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목별로 각각 판단한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 고지서 35만 원. 그러면 이때는 중가산금 적용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안 한다는 얘기야. 왜? 재산세만 가지고 25만 원. 그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항상 이게 나오면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산금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T장에 뭐 가산세 및 가산금 적용 여부에서 막 박스에 잔뜩 정리돼 있죠. 이거 보고 막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이런 한꺼번에 외우면 이게 외워지나? 지금 뭐 세목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안 외워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7번에 기타 용어가 나옵니다. 면세점하고 소액징수 면제란 말 나와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자, 면세점. 자, 이게 참 이 단어 누가 되게 좋아할까요? 그쵸? 와이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죠. 면세점. 그죠? 면세점 가면 뭐래죠? 세금을 깎아주죠?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면세점 어디 가면 있습니까? 면세점. 그죠? 공항 가면 있죠? 인천공항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인천공항. 그죠? 그리고 가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면 보통 공항이 있어요. 공항에 뭐 제주공항에도 있고 뭐 김포공항 이런 데 있죠. 가면 있어요. 그죠? 그럼 대부분이 면세점이 공항은 그 안쪽에 있어요. 티켓팅하고 들어가면 있어요. 그럼 보통 비행기 탈 때 어떻게 됩니까? 티켓팅 딱 하고 들어가면 바로 비행기 안 타죠?
안쪽에 대기를 또 앉아서 한 30분 넘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면세점이 쫙 있어요, 안에. 그게 내가 볼 때 의도적이야. 그죠? 바깥쪽에 기다릴 때 바로 비행기 타면 그걸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티켓팅을 미리 해서 들어와서 대기하라고 그래.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그쵸? 면세점 이제 가는 거야. 우리 와이프도 이제 우리 뭐 제주도 갔다 오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그런 거. 거기 가서 들어가니까 30분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구경만 하지.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구경만 하자에 내가 속아서 따라갔다는 거 아니야. 그때 아니나 달라? 어디 딱 들어가더니 들어가자마자 뭘 달래? 화장품 가게. 근데 구경만 하러 간 사람이 벌써 그 딱 항목을 외워 이거 더 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보더니 막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구경만 하다 놓더니 딴 데 가재. 그래서 거길 다 돌았어요. 시간 때운다고. 근데 다시 맨 처음에 갔던 데 있죠. 거기 또 가는 거야. 그러더니 아까 줬던 걸 다시 달래. 그걸 또 보더니 붙잡고 안 나가. 그게 결국 무슨 얘기야? 사겠다는 의지죠. 강력한 의지를 파는 거죠. 그래서 막 옆에 또 막 그게 판매사원이 막 사모님 이거 막 되게 이러니까 막 그래요? 그래요? 야 진짜 둘이 바람잡는데 돌아버려 뻔히 눈에 보이는데 결국 샀잖아. 그래서 내가 남자가 채민이 찍고 있는데 이걸 벌써 이렇게 못해요. 막 분위기가 벌써 사는 분위기야. 그래서 나는 계산만 하면 되는 분위기라니까. 결국 샀잖아. 내가 느낀 게 있죠. 들어가면 안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홈쇼핑 있잖아. 홈쇼핑이 아시죠? 꼭 그 정규방송 그 중간 채널이 있어요. 5번이 정규방송이면 6번이 홈쇼핑, 7번 정규방송, 8번 홈쇼핑이에요. 왜요? 이게 5번 보다가 넘길 때 6번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냥 안 넘어 거기 홈쇼핑이 나와요. 그럼 딱 이게 있어요. 와이프 홈쇼핑을 딱 보다가 TV 보다가 채널 넘기는데 갑자기 6번에서 10초 이상 멈췄다. 그럼 불안한 거야. 왜? 거기 또 꽂히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얼른 옆에서 이리 줘봐. 빨리 7번 틀어봐. 이러죠. 놔두면 계속 봅니다. 1분 이상 넘어가면 벌써 막 주문하러 누르고 있는 거죠. 힘들다니까 이게. 그죠? 이게 면세점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죠. 왜? 일단 화장품 가격이 되게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 가면 PX라고 지금 충성마트라고 하죠. 여기 가면 있죠. 거기 가면 뭐 다른 거 한도 술값 굉장히 쌉니다. 술값이. 왜? 면세되니까. 제 친구 와이프가 뭐 저기 그 공군본부에 있는데 군무원인데요. 걔네 집 가면 이 맥주가 있습니다. 군납이. 근데 이제 군인들도 막 마음껏 사지는 않아요. 양이 딱 한정돼 있대요. 근데 카스 캔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쌉니다. 면세품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막 지네들 보면 맥주 얼마든지 먹으래요. 그럼 막 뭐 냉장고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 먹어봤자 내가 한 5개 캔 5개도 못 먹거든요. 그러면 다 먹어봤자 몇 천 안 나와요. 왜? 면세품이라. 그죠? 싼 거죠. 왜?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배운 조세도 면세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는 주로 물어보는 건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취득세를 기억하면 돼. 취득세를. 자, 얘는 뭐라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이 말은 내가 뭘 샀는데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득금액이 50만 원이래. 그러면 땅을 샀다는 거지. 그럼 땅을 얼마 샀다는 거야? 이만큼 있는 땅을 샀는데 이만큼 샀다는 거지. 이만큼. 50만 원어치. 땅 5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샀어요. 근데 얼마 주고 40만 원 주고 땅을 샀어. 그러면 걔는 뭘 해줘? 면세점을 적용해줘. 그럼 취득세가 안 나와요. 야, 근데 이거는 뭐 좀 그렇죠. 기준이. 금액이 500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50이면.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죠. 티코 아시죠? 국민차 티코. 지금은 뭐 이제 없지만 옛날에 이게 티코 처음 나왔을 때는 선풍적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죠? 주제가도 있었잖아. 하얀 날개를 휘날리며 막 그죠? 왜? 그때 티코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하얀 색깔 티코였거든요. 여러분 그 차종별로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V 선전할 때 광고 나올 때 사는 차 있죠. 색상.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거야. 왜? 걔들이 제일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골라서 보통 광고를 해요. 근데 티코는 흰색 티코가 나와서 광고를 했어요. 티코 전설 많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아시죠? 옛날에 벤츠 탄 어떤 경보국들 벤츠가 막 그죠? 시속 200km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물체가 휙 하고 자기를 추월하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자존심 상한 거죠? 벤츠가. 그래서 막 따라가려고 밟아서. 근데 흰 물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포기하려는 찰나에 그 흰 물체가 휴게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티코가 그죠? 티코가 딱 쓰는 거야. 그래서 티코가 내리면서 운전사가 뭐라 그래? 이 바람이 더럽게 부네.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차가 시속 200km 넘게 간 거죠. 그 전설의 티코입니다. 그래서 경북도 티코, 그죠? 이 전설 많죠? 티코는 이제 뭐예요? 차가 고장났다. 탁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부딪혀서 차가 찌그러지죠? 그러면 어디가?
정비소 갈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예, 마우로 대고 훅 불면 이게 쭉 펴져. 그럼 전설이 티코죠. 비용도 안 들어. 어떤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들었어. 티코는 여기 탁 치면 찌그러지면 가지 말고 이렇게 훅 마우라 불면 펴진다고 해서 자기도 칙 찌그러졌길래 마우라 대고 막 불었더니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티코 가다 뭐라 그래? 아저씨 그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예, 바람 빠져도. 티코 전설 많죠. 그죠? 그리고 티코는 항상 차에다 뭘 갖고 다녀? 왜 여러분 미니큐 줄 때 여자들 미니큐 줄 때 있는 매니큐어 줄 때 하는 거 있죠. 그 아세톤인가? 그걸 꼭 갖고 다녀야 돼. 왜? 차가 오늘 갑자기 딱 파킹을 딱 하려면 차가 안 나가. 왜? 바닥에 껌이 붙어 있으면 차가 안 나가. 그럼 껌 뛸려면 뭐야? 녹여야 되니까 아세톤을 갖고 다녀야 돼. 뭐 그런 전설이 많죠. 그죠? 그리고 티코에서 차 잡으셨어요? 막 비 오는 날 잡으면요. 양철 소리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 시끄러워서 못 잡니다. 왜? 그게 다 철판이잖아. 고속도로 타면 대형 버스 옆에 지나가면요. 차가 밀려요. 바람에. 제가 그 경험이었어요. 옛날에 티코 타고 대전에 서울 가는데 버스 옆에 지나가면 차가 밀린다니까.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해야 돼? 꼭 고속도로 가서 코너 돌 때는요. 꼭 한쪽 손을 문 열고 한쪽 손을 짚어줘야 돼. 쇼트 들어갈 때 커브 돌 때 손 짚어주듯이 중심을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차가 밀려서 놀러간다니까. 이게 뭐 전설이 되게 많죠. 티코가. 그죠? 자, 이런 티코를 얼마짜리? 30만 원짜리 샀다. 이러면 그럼 면세점 되는 거죠. 뭐 티코 30만 원 좋은 거 사죠.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법에는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럼 50만 원 이하니까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소액은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얘는요. 재산세에서 주나요? 그래, 징세비 절감차를. 징세비는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럼 여러분 신고납부조세와 보통징수 중에서 그 세금을 거둘 때 원가가 들어가는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징수죠. 왜? 신고납부는 내가 가서 직접 신고하니까 걔네가 돈 들어갈 일 없지. 근데 보통징수는 걔들이 우리 영수증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 우리한테. 그러면 우표값도 들어가고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가가 들어가는 애들이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소액은 얼마냐면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징수 있죠. 그럼 여기 소액징수면 지방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재산세에서 이게 나옵니다. 재산세. 자, 그러면 이때 2,000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고지서 작성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900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재산세가 1,500원인데 그 1,500원을 걷기 위해서 1,900 얼마 들여서 고지서 작성을 보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네 손해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거죠.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가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기출로 2,000원이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외웠어? 2,000원 미만이면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시험은 2,000원이면 징수하니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때 시험 보러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미만이니까 이런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가면 정신없어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이렇게 가는 거지 공부를. 그럼 문제 나오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수액징수 면제. 요거는 면세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22페이지 7번 기타 용어. 양가로 1번 면세점. 면세점이란 과표가 일정 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과세를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그 미니 강의에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죠. 수액징수 면제. 수액징수 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미니 강의에 재산세 있고 기타 등등 있죠. 근데 대표적인 재산세입니다. 금액 나오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수액징수 면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3, 4, 5번 쭉 용어 나온 거 읽을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그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두 개만 잘 보시면 돼. 면세점하고 수액징수 면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쭉 넘어가셔서 이제 챕터 2 31페이지 그랬죠? 거기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이게 나왔죠. 이걸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총론 부분에서
그나마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이 납세 의무 성립 확정식이거든요. 이 파트가. 왜냐면 총론은 대부분이 한 번 나오면 자주 반복해서 나오진 않아요. 막 다른 게 자꾸 나와요.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여러 번 반복해 나왔던 게 이 납세 의무 성립 확정식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성립식. 그죠? 그리고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소멸사의 기타 있는데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막 다 버리니까. 자, 확정 시기는 뭐냐면 내가 낼 세금이 얼마라고 딱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법적으로 그 얘기죠. 얘는 간단해요. 얘는 신고주의 조세와 부가주의 조세가 있습니다. 얘는 신고납부 조세라는 거고 얘는 뭐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1억에 샀어요.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를 하겠죠.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 걔들이 뭐예요? 거기다가 세율 곱해서 납부 영수증 만들어 날 주면 내가 갖다 내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1억에 취득해가지고 신고를 9천만 원에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억의 부동산 취득해가지고 세금 신고하는데 취득세 신고를 1억에 신고 안 하고 9천만 원에 신고하면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걸 받아줄까요? 안 받을까요? 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볼게요. 내가 이걸 1억에 사서 매도 매수가 둘이 상의돼가지고 9천에 한 걸로 하고 그걸 9천만 원에 신고하면 과세권자는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천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매도 매수가 둘이만 거래한 거잖아. 그럼 계약 당사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 매매 얼마 있는 둘이만 알잖아요. 그럼 둘이 1억 했는데 다운 계약서도 9천이라 그러면 그런 줄 알죠. 신고 당시는 모르죠. 나중에 걸릴 수 있지만 신고할 당시는 모르죠. 그럼 내가 가서 1억에 샀는데 9천에 가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그래요? 딱 보고 혹시 이거 1억에 샀는데 9천에 신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하니까 갑자기 공무원이 뭐라 그래?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래요? 아니죠. 지금 이 실주권 봐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내가 신고하면 신고납부라는 건 나한테 의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됐든 신고를 하면 그걸로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다운이나 없은 건 나중 문제예요. 그죠? 근데 신고 당시는 모르니까 네가 신고한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결론은 신고납부조세는 내가 낼 세금이 얼마라고 딱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다? 내가 뭘 했을 때. 그쵸? 내가 가서 신고했을 때 확정이 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확정시는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건 뭐라고 하면 돼?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는요. 부가주세는요. 재산세를 예를 들면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고지서가. 그죠? 그러면 세금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재산세가 여러분이 10만 원 나왔다 쳐봐. 그럼 그 10만 원은 내가 낼 돈이 10만 원이란 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죠. 그죠? 누가 했어?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세금 계산해서 김모 씨 10만 원, 이모 씨 20만 원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부가주의 조세는 내가 낼 세금이 언제 확정된다? 그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정리하면 신고납부조세는 우리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거고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걔네가 세금 계산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뭘만 알면 돼? 얘가 신고납부조세냐? 아니면 보통지 이것만 알면 확정시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성립시기. 왜? 이거는 세목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그 막 세금이 왜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24개라고 했잖아요. 다 틀리죠. 언제 성립이 되는지. 법적으로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 걸로 본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세목별로 틀린데 다는 안 하죠. 우리가 배우는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부동산 취득하면 뭐네? 취득세를 내죠. 자, 그럼 여러분 취득세는 뜻이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 취득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취득해야지 납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설마 취득세는 그 물건을 쳐다봤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 나는 가다 그냥 잠깐에서 옆에 딱 건물 남의 건물 한번 쳐다봤더니 너 취득한 거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외울 거 없어요. 취득세란 말을 이해하면 돼.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게 취득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성립이 언제 된다? 그 과세 대상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쉽죠? 외울 것도 없잖아. 왜?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야? 그러면 취득했을 때. 그럼 언제 성립해? 취득해 성립하지. 있잖아요. 자, 등록세 있죠? 자,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야? 뭐 할 때 내는 거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등기 등록 안 하면 안 내죠.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해? 자, 등록세 언제 내는 거니? 그러면 뭐 언제 내?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지.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해? 등기 등록할 때. 끝. 얘는 취득했을 때 성립하고 얘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끝났죠. 자, 그럼 갖고 있으면 뭐 나온다 했죠? 재산세.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기준입니다. 무조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뭐라 그래? 과세 기준일 그래요. 이게 언제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납세 의무 성립도 법적으로 정해진 날인 6월 1일, 즉 과세 기준일에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6월 1일 그러면 되는 거죠. 얘가 6월 1일이면 따라가는 애 있죠. 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6월 1일이죠. 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모든 기준을 원칙적으로 누굴 따라간다? 그렇죠. 재산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가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6월 1일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뭐 특정 분상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변기세무 배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샀을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팔면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 소득세는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앞서 용어에 과세기간이라는 거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기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직장 다니면 우리 이제 이번 달 말에 연말정산에 세금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직장인들은 왜 소득세를 내는데 왜 하필이면 연말에 정산할까요? 분기 말에 해도 되고 반기 말도 해야 되는데 왜 연말에 정산을 해? 법에 소득세 부과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법의 기간이 1년 정해졌다. 이게 뭔 얘기야?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과세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을 한꺼번에 몰아서 과세하겠다라고 법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을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말 정산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려면 소득세를 내려면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이 된다? 이 정해진 과세기간이 끝나야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끝나야 성립이고 그리고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내가 확정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립 시기는 언제다? 이 법으로 정한 과세기간이 뭐 했을 때? 종료했을 때 성립이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소득세 말고 법인세도 있죠.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얘네들도 전부 다 과세기간이 종료했을 때 그럽니다. 근데 날짜는 다르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인 자체에서 정관으로 12개월, 1년만 초과되지 않으면 니네가 알아서 정해라 그런 거고 부가가치세는 아시죠? 2번 내죠. 1년에. 그죠? 얘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달 25일에 확정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6개월 단위로 세금을 내죠. 왜? 법의 과세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이거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 1년 단위로 정산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죠? 국가도 세금을 또 빨리 걷어야 되니까 6개월 단위로 과세가 됩니다. 결론은 기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셋은 다 뭐가 있다? 법으로 정한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야지 뭐가 된다? 성립이 된다. 그래서 얘는 과세기간이 종료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 나올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됩니다. 그죠?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돌아가셔야지 뭐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돌아가신 날. 그죠? 상속 개시일에 성립한다 그래요. 일단 돌아가셔야 상속이라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은 뭔 뜻이다?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속 개시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요,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은. 근데 증여는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자, 상속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을 해줬어.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돌아가시거나 생각했더니 재산을 똑같이 자식을 편애 안 한다고 똑같이 나눠줬어, 재산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생각해 보니까 나 죽고 나니까 나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자식이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맨날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작은 아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제사 지낼 때 저녁 때 홀딱 와가지고 다 차려놓으면 와가지고 절반하고 먹고 그냥 가는 거야. 치지도 않고 그냥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고생은 누가 해? 맨날 큰아들하고 제사 지내는 며느리만 고생한다는 거야, 큰며느리.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그럼 아버지가 다시 오셔가지고 얘들아 다시 모여봐라. 내가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잘못된 거니까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내가 지분을 한 50% 더 줘야 되겠다. 돼?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가셨어. 끝. 근데 증여세는 아닙니다.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 그죠? 그러면 이건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요, 아침에는 큰 아들한테 이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심 때 되니까 막내딸이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버지 앞에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아빠 앉아놓고 아빠 앉아봐. 그랬더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지금 40 먹은 막내딸이 막 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귀여운 딸이 있었네. 그러니까 얘한테 마음이 또 굴립니다.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작은 아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뭐 다 필요 없고요. 아버님 요새 건강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드세요 하고 막 홍삼 진액으로 막 비싼 거 있죠. 그걸 딱 밀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때 뭐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이 깊었네? 그럼 뭐요? 아침에는 큰아들, 점심 때는 막내딸, 저녁 때는 둘째 아들. 이럴 수 있죠. 왜? 어차피 주는 건 오야 맘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상속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는 말로만 주겠다 그러면 안 되고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돼 있다? 그 증여로 얘처럼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죠. 얘는 그 재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 요거는 돌아가신 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립 시기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거 말고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 강의는 요 정도로 기본 개념만 보시고 나머지 이제 심화 강의도 한 번 더 할 때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한번 보죠. 31페이지. 우리 교재는 성립 시기 해가지고 1번에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한 조세, 근데 과세 기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대로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뭐냐면 순서가 우리가 배우는 순서예요.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그 다음에 양도 관련 팔았을 때 소득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무상승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외워가지고 못 풀어. 이거 다 외우려면 뒷장 넘어가면 어디야 32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박스 나눠서 외우려면 머리 지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 배우고 재산세 배우고 종부세 배우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인데 걔가 소득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이거 배우는 우리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하시고 나중에 제가 심화기 할 때 여기다 몇 개 더 추가해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난 세목별로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외우면 머리 남지도 않아요. 헷갈리고 더. 그죠? 그럴 필요 없다. 간단하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 취득했을 때. 얘는 등기등록할 때 내니까 등기등록할 때. 그죠?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과세 기준 1. 얘네들은 법으로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세 기간이 종료했을 때. 상속세는 돌아가셔야 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 줄지 모르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다.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시기. 확정시기는 신고 납부냐 부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게 이 확정신고 있죠. 요거 상속세 증여세는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얘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되니 그러면 얘는 신고하는 거라겠죠. 그러면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 얘는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는 하는데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왜 그러냐면 얘는 무상승계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왜 신고를 받느냐? 여러분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과세권자인 국세청에서 그 신고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요. 해가지고 걔네들이 조사한 내용과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 토대로 해서 만약에 거기서 신고 내용에 걔네가 조사했는데 빠뜨린 게 있다. 그럼 무조건 걔는 세금 포탈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르고 신고 안 했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줘요.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을 주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안에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신고를 받는 거죠. 왜? 무상승계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금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시면 안 되고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어떤 분이 그러면 난 상속세 신고했는데 그거를 신고가 끝났는데요. 짜잘한 금액 안 합니다. 짜잘한 금액. 걔들 국세청 애들이 상속세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걸 그걸 막 조사해? 아이고 그러면 걔는 머리 지나서 과로로 쓰러집니다. 몇백억 되고 해야 걔들이 이렇게 조사해보는 거지.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건 그냥 많은 거요. 운 나쁘면 걸리는 거 그는. 보통 신경 안 쓰죠. 100억 이상 돼야 얘 좀 돈 좀 내는구나. 그러면 원래 그런 거요. 가진 거 많은 사람이 띄어먹는 것도 많은 거지. 딸랑 가진 게 없어. 봐봐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띄어먹고 싶어도 띄어먹을 게 없어. 왜? 돈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것도 세금도 미리 띄는데 띄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원래 법은 얘가 신고하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나중에 조심하면 돼요. 얘는 두 개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조세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되는 조세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33페이지에 2절에 납세의무 학력시 확정식이 나와 있잖아요. 신고주의 조세와 부가주의 조세 그랬죠? 볼 거 없어요. 신고주의세는 언제? 신고했을 때.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번에 부가주의 조세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상속세 증여세 들어가 있잖아. 왜요? 걔는 신고하는 조세인데 확정은 언제 돼?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그래서 거기 있는 거야. 그것만 하나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셨냐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